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4.3%로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갤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서 2%가 나왔거든요. 근데 2%가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갤럽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대고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 사람 대통령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조사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그냥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문수가 2%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뉴시스에서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9월 28일부터 29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4.3%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4.3%가 어떤 의미냐? 홍준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을 눌렀습니다. 홍준표는 3.8%, 그리고 오세훈은 2.9%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는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후보들 중에서는 한동훈 다음이 된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19.3%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 19.3%는 이재명의 41.2%의 반도 안 되는 값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제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자꾸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낮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추세면 결선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날, 그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에 대한 불안감이 이 보수 우파들 중에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쨌든 신선한 느낌을 줬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63%의 지지율을 얻었고, 나름대로 한동훈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좋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그래도 어쨌든 자유우파, 보수 우파에서는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의 반값도 안 나온다는 점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김문수가 햇선과 같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자유우파, 보수우파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이죠.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문수 그 뭐 4.3%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방 뭐 대통령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되고, 김문수 이 노동부 장관이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 또 인격, 또 역량,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파이를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안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을 못했었는데 이제 김문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하나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가 말이죠. 사람은 희망을 가졌을 때 어떤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가 질 거다, 해보나 마나다 그러면 투표장에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뭔가 해이를 느끼고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 이재명 감옥 보낼 줄 알았는데, 저 문재인 감옥 보낼 줄 알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아주 그 추상과 같은 그런 어떤 형벌 적용,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마타도, 이런 것들이 이 우파
일부에게도 먹히다 보니까 뭔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떠나면서 특히 보수 우파로부터 떠나면서 뭔가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좌파 우파 1대1 싸움입니다. 중도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투표하러 가는 거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기권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 이 좌파와 우파인데 우파 파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파이. 다시 말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 기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돌아오게 만드는데 한동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효과가 이제 거품처럼 이 풍선의 바람처럼 빠지면서 여기에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에 우리의 새로운 희망, 김문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파이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로 모으면, 엮으면 그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각각의 어떤 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도 3.8%를 갖고 있어요. 오세훈도 2.9% 갖고 있고 안철수도 2.1% 갖고 있고 근데 이걸 이제 다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서 우리 자유 보수 우파 이 후보를 전부 다 지지해야 되는데 이게 다 기권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뭉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구심점 이게 필요한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기는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합심 내지는 어떤 협력 이런 데에서 상당한 어떤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성격도 좋고 나름대로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만 이기고 자유 우파만 승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앞서는 후보 그야말로 우리 희망이 되고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밀어주는 이런 효과 그러니까 합종 연행 이거 할 때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역량을 보여줘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좋고 설사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악교풀이 돼가지고서 그냥 딱풀이 돼가지고서 우리 보수를 단합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대를 거느냐. 여러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저 벌떼같이 저 좌파들이 공격을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면 내가 뇌물을 먹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뇌물 안 먹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 안 먹었다.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주 4.3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꺼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 4.3은 폭동이다. 이거는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저 남노당 애들의 폭동이다. 남노당의 폭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양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남노당의 폭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건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좌파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자유우파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자유우파의 어떤 희망이 되고 있는 거고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괜히 저쪽에 가가지고서 무슨 중도 확장을 하네 좌파들의 표를 끌고 오네 그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우리 자유우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자기 입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또 그렇지도 않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오도록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권자로서의 어떤 자기 한 표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는 딱풀 역할 그런 것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물론 41.2%라 해서 겁먹을 건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감옥 갑니다. 구속의 밤 이제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만 그럼 이재명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나옵니까? 어차피 이재명이 안 돼도 이재명이 또 누구를 밀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교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누구 찍어? 그러면 말이죠. 이란의 하메네이가 누구 해? 그러면 다 하듯이 말이죠. 지금 그런 어떤 교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설사 날아가도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파일을 키우고 우리 이 파일을 키운 다음에 우리 안에 역량을 갖다가 극대화하고 이것을 딱불로 딱 붙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차기 정권을 우리가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런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 자유우파 똘똘 뭉치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정권, 차기 정권 우리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우리 끝까지 말이죠. 지치지 않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갑시다. 고맙습니다.